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오늘은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모델 중에 하나인 CNN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에 나오는 개념들은 사실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강조해서 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각 내용마다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 논문을 별도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는 왜 CNN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CNN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세 번째는 CNN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네 번째는 CNN을 어떻게 튜닝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질문 몇 개를 남기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왜 CNN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숫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미지의 생김새를 보면은 흑백 이미지는 2차원, 컬러 이미지는 일반적인 RGB 컬러 같은 경우에 3장이 겹쳐져 있는 형태라서 3차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MLP라는 이런 인공신경망은 입력층이 일렬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네모난 이미지를 일렬 형태로 변환을 해서 모델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로 쭉 잘라가지고요. 다른 애들을 일렬로 쭉 붙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10, 421, 021 잘라서 쭉 붙여서 이제 인공신경망에다가 갖다 넣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숫자 5라는 애들을 다른 이미지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른쪽으로 뭐 치우쳐져 있는 애들, 뭐 사이즈가 작은 애들, 그리고 조금 뭐 기울여서 적은 애들 등의 다양한 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을 일렬로 잘라서 이어 붙이게 되면은 같은 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벡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MLP 신경망은 어떤 객체의 위치나 크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미지를 바로 일렬로 바꾸지 않고 이미지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특징을 먼저 추출해보자는 게 CNN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크게 두 가지 연산을 통해 볼 건데요. 기본적인 연산들이 이미지 일부를 훑어보면서 전체 이미지를 보게 되는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첫 번째는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이때 이미지 일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필터라는 녀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필터는 CNN이 나올 때 생긴 개념은 아니고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필터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자체도 필터가 되고요. 어쨌든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놈은 임의의 필터를 가지고 부분 쑥 훑어보면서 전체를 다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왼쪽 상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끼리 곱하고 그 모든 값들을 더해줌으로써 특징을 하나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 0, 1, 0, 1, 0, 0, 0, 1이 되고 걔를 다 더하면 이제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 칸을 옮겨 주시고요. 사실 이 옮겨주는 보폭의 수는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보폭의 수는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뭐 한 칸 갈 수도 있고요. 두 칸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어쨌든 다시 옆으로 옮겨서 1, 0, 0, 0, 1, 0, 0, 0, 1을 다 더하면 또 3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씩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 연산을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계산하면 이제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4가 나오고, 그 다음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겠죠. 이게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하나를 필터라는 애를 통해서 새로운 특징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 연산이 있는 레이어를 컨볼루셔널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플링 레이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연산과 같이 일부를 보면서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컨셉이고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해당 지역의 최대값을 뽑아내는 맥스 플링이나 평균값을 뽑아내는 에버리지 플링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뭐 2x2 필터가 있을 때, 맥스 플링 필터가 있을 때 여기 이제 2x2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의 최대값이 6이고요. 두 칸 이동해서 8,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최대값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플링은 이 겹치게 이동하지는 않아요. 각 지역마다 대표값들을 뽑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보폭을 그 이전에 계산했던 지역과 겹치게 이동하지는 않고요. 물론 정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겹치지 않게 한다라고 해서 필터의 그 크기와 이 보폭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산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CNN은 이 두 가지 연산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그 레이어 사이사이에 이제 다른 개념들을 넣어서 이제 모델을 더욱더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렐루 같은 거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을 수도 있고 배치 노말 같은 것들을 넣어서 오버피팅이나 수렴성이 빠르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플링 레이어의 결과를 보시면은 원래가 4x4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2x2가 되어 있고 컨볼루셔널 레이어도 보시면 처음에 들어오는 입력 이미지가 5x5인데 여기 결과값은 3x3이잖아요.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이나 플링 연산은 기본적으로 들어왔던 이미지보다는 작은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가 작게 하기 싫은 거예요. 정보의 손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그 피처 맵을 기존에 들어왔던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하게 해주고 싶다면 이 입력 이미지 자체를 크게 해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패딩을 씌웁니다. 요 놈은 이제 제로를 썼다라고 해서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데 이 제로 패딩을 쭉 쓰고요. 필요에 따라 뭐 두 겹이 될 수도 있고 세 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 이렇게 0과 함께 요 연산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플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앞단에는 컨볼루션 연산과 플링 연산을 통해서 특징들을 추려내고요. 일반적으로 이 특징을 추려낼 때는 피처맵의 수를 늘려서 이 채널 수를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피처맵의 수를 늘려서 정보의 손실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이 특징을 추출해낸다라고 해서 이 앞부분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피처 익스트랙션의 마지막 부분의 피처맵을 일렬 형태로 또 잘라서 이어 붙입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일렬 형태의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MLP와 같은 구조에다가 넣어주고요. 이 인풋 값을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분류에 쓰인다고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부분은 보면은 그 다음 노드가 이전 노드에 다 이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가중치들이. 그래서 이 레이어들을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FC라고 줄여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웃풋 값은 클래스 수와 같아야 되겠죠. 워낙 인코딩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요. 클래스가 10개면 여기 노드 수가 10개가 되고요. 뭐 3개면 3개가 되고요. 그래서 CNN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다른 강의들하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기본 개념들은 사실 좋은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델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입문자로서 혹은 지금 배워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90년대 후반에 르넷이라는 모델이 제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는 하드웨어 성능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된 실행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2010년까지 조금 실행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르넷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과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 형태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CNN의 구조를 잘 갖추고 있고요. 역전파 개념도 넣어서 손글씨 숫자 판별에 꽤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알렉스넷입니다. 이 알렉스넷은 르넷보다는 이제 깊어졌고요. 그리고 채널 수도 좀 늘려서 깊고 넓은 신경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점점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이 신경망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여기서는 뭐 맥스플린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뭐 렐루를 적용을 했고, 여기는 로컬 리스판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알렉스넷은 기존에 있던 신경망들보다는 깊고 넓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다가 드랍아웃을 적용을 했다는 게 중요한 개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깊고 넓게 가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다가 드랍아웃을 넣었다라는 거고,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를 튜닝한 뭐 애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대표적으로 ZFNet이라고 어떤 두 명의 저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알렉스넷의 확장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2014년도에는 VGG넷이 나왔어요. 깊은 게 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엄청 깊게 신경망을 만들었고요. 다수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링 레이어들이 자리 잡고 있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도 좀 더 깊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VGG넷도 성능이 매우 좋았죠. 근데 이맘때 이제 구글에서는 인셉션 버전 1이라고 해서 깊기도 깊지만은 이 신경망도 깊거든요. 깊기도 깊지만은 패러럴한 연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블럭이고요. 이런 게 이제 덩어리로 쭉 붙어 있는 겁니다. 신선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일자로 깊게 쌓아서 갔는데, 이제 여기도 깊게 가고 뭐 여기도 이제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의 패러럴한 구조를 사용을 했다. 저는 이거를 연구에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구조도 상당히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인셉션의 단점이 뭐냐면은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어요. 구조가 패러럴 하다 보니까는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좀 깊은 애들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먹방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구조도 짤 수 있다. 패러럴하게 구조를 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이제 레즈넷이라는 게 나왔고요. 이 레즈넷은 리지듀얼 블락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신경망을 쭉 이어서 만들었는데, 이 리지듀얼 블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 봤던 모델들은 쭉 일렬로 그냥 쭉 이어서 갔잖아요. 얘는 계산이 되고 어느 두 칸이든 뭐 한 칸이든 세 칸이든 간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이전에 있는 정보랑 합쳐가지고 그 다음 계산을 진행을 했어요. 이 개념이 이제 리지듀얼 블락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없애줬다고 해요. 이 신경망이 깊어지면은 아무래도 렐루나 뭐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값들이 계속 곱해지면서 제대로 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시켜주고요. 이 레즈넷은 컨볼루션 레이어들 사이에 배치 노멀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뭐 오버피팅도 방지되고 매우 성능이 좋은 모델이었죠. 지금도 레즈넷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많은 모델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리지듀얼 블락의 컨셉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17년도에는 이제 댄스넷인데, 이 댄스넷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댄스 블락이거든요. 각각의 댄스 블락에서 계산이 돼서 그 나온 피처 맵들이 있잖아요. 이 피처 맵을 우리가 쭉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약간 레즈넷 개념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 이전에 블럭에서 나온 피처를 가지고 다시 재사용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피처가 5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5개를 끌어왔다면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10개를 만들려고 하는 이 파라미터 수보다는 적게 사용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적은 파라미터 수로 많은 피처 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치노말이나 렐루 같은 것들이 같이 사용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엄청 많은 모델들이 나왔고요. 뭐 특이한 뭐 유넷이라고 이제 U자형 뭐 그런 모델도 있고요. 뭐 여러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안 좋아서 안 쓴 게 아니고 모델이 워낙 많고 다양한 구조들을 가진 녀석들이 많습니다. 뭐 어텐션 개념의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모델들이 개발이 됐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가 모델 하나를 정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파인 튜닝이 F폭이랑 미니 배치 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버피팅 끼가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F폭 수를 좀 줄여서 얼리 스타핑 기술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학습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F폭 수를 늘리거나 미니 배치 수를 늘릴 수 있죠. 한 번에 더 많이 학습 데이터를 훈련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귤라리제이션 테크닉을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기술들이 많죠. 뭐 드랍아웃도 있고요.
뭐 에런 L2, 뭐 라벨 스무딩, 배치 노멀 아까 뭐 얘기했던 것도 있고 엄청 다양하죠. 뭐 아니면은 모델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자체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좀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거나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바닐라 SGD를 썼다면은 뭐 아담으로 바꿔서 뭐 계산을 해본다거나 좀 더 수렴성이 좋고 옵티멀 포인트를 더 잘 찾는 녀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적합한 로스 펑션을 찾는 거죠. 뭐 기존에 있던 로스 펑션에다가 가중치라는 개념을 넣어서 웨이티드 로스 펑션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내가 L2 로스를 썼는데 뭐 에런 로스로 바꿔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로스를 조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튜닝을 해볼 만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파인 튜닝들은 뭐 파인 튜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파인 튜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튜닝들은 일반적으로 모델이 그러니까 하나가 구축이 되면 시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자체를 튜닝을 하고 싶다면은 모델을 뭐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모델 자체를 튜닝을 하고 싶을 때에는 주로 요 세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을 고려하고 요건 이제 이미지 인풋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뎁스면은 레이어를 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스면 이제 채널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CNN 구조를 튜닝할 때는 요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은 뭐 뎁스가 몇 개고 채널 수를 몇 개로 가져가고 뭐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적인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절을 하죠. 그래서 모델들을 만들어 갔고요. 그런데 작년에 efficient net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efficient net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이 기존 모델을 width랑 depth랑 resolution을 동시에 다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width, depth, resolution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비율을 정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요 depth, width, resolution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든 거죠. 사실 아이디어로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늘 해왔던 것들인데 그것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능도 매우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으면 논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요 width, depth, resolution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알고 가시면은 다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에피션트넷이 엄청 성능이 좋다고 했잖아요. 실제 보시면은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요 랭킹을 매긴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개 빼고 다 에피션트넷을 변형해서 만든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션트넷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미지 타스크에서는 CNN이 MLP보다는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pth with Resolution이 밸런싱된 네트워크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 3개를 한번 남겨볼게요. 제가 제로 패딩을 이야기할 때 왜 쓰는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패딩을 할 때 꼭 제로 패딩을 써야만 하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게요.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제로 패딩을 써야 돼요. 왜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 쓰는 경우에는 왜 안 썼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레이어마다 피처맵을 얻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첫 번째 피처맵과 다섯 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맵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피션트넷은 지금 보셨다시피 엄청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에피션트넷의 한계는 무엇인지, 이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요. 본질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